네, 조금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법무부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환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자, 윤 기자, 징계위 회의가 끝이 났다고요. 결론이 나온 겁니까? 네, 조금 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시간 전쯤인 7시 59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위가 오늘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9시간 20분 만인데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일단 회의를 중단한 겁니다. 징계위는 닷새 뒤인 오는 15일 오전 10시 반부터 다시 심의를 속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본론에 앞서 진행 절차와 징계위원 기피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이 길어진 만큼 결국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이 신청한 7명의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위원회는 증인 7명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그만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선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에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징계위에선 윤 총장의 6가지 비혐의를 두고 모두 8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 늦게라도 결론이 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징계위 측은 일단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최소화하는 쪽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와 별도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나누어 가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저지를 무력화하고 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건데요. 먼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박수, 야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됐습니다.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표입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전원이 반대 또는 불참, 기권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분의 2, 5명만 동의하면 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성과 필리버스터, 피켓팅 등 모든 수단을 썼지만 수적 열세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토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여론의 추이를 보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미 사무실까지 마련해 놨지만 이 공수처장을 뽑지 못해서 출범을 못해온 터라 여당은 늦은 만큼 속도를 더 내기로 했습니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학수 기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할 위원회는 지난 10월 이후 4차례 회의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술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결행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사퇴 또는 위헌 심판 청구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만큼
막혀있던 공수처장 후보 임명 절차는 일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당 추천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이 여럿 있다며 새 후보 물색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여당과 중립기관 추천위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추천이 완료되고 대통령 지명 절차와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연내 공수처장 임명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연내에 아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된 뒤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완전한 출범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청와대의 속내는 어떨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손병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윤 총장 징계위원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해야 한단 말이죠. 바로 제가를 할 분위기입니까? 네, 결과가 나오고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이걸 제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제가를 하도록만 돼 있지 이걸 물으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오면 내일 제가가 이뤄질 거란 얘기도 들립니다. 변수는 징계위 절차가 공정했냐, 정당했냐인데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 구성과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전했습니다. 절차상 큰 흥결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를 미룰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는데 혹시요 징계 수위를 보고서 대통령이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이 이걸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이면 해임이고 감봉이면 감봉으로 제가되고 집행됩니다. 대통령 제가는 그냥 법적 절차일 뿐이어서 청와대는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를 할 뿐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자, 공수처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의 공약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정책적인 명분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되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네, 공수처법 통과 1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오랜 수건이라면서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 새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그 주변인도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했다며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검찰 개혁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개혁의 핵심이 공수처였는데 8부 능선을 넘은 의미가 있죠. 청와대 안에선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 징계 문제는 청와대로선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결국 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불복 소송 등에서 불거질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담당하는 손병산 기자였습니다.